삼성전자 주주분들, 이번 주 정말 피곤하셨을 겁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삼성전자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보였죠. AI 반도체 재평가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드디어 삼성전자가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선거일 휴장을 지나고 나서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주봉상으로는 상승을 이어갔지만 체감상으로는 목요일과 금요일 하락이 너무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건 이겁니다. 이건 급등 뒤 자연스러운 조정일까? 아니면 단기 하락 추세가 시작된 걸까? 아니면 다음 주에 외국인과 반도체 수급이 돌아오면서 다시 상승이 시작될 수 있을까? 오늘은 이 질문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흐름을 정리해보면 삼성전자는 한 주 안에서 완전히 다른 두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기대감의 장이었습니다. AI 메모리 호황, HBM5 공개, 삼성전자의 2나노 베이스 다이와 열관리 기술, 그리고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재평가 기대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이제 단순한 D램 사이클 종목이 아니라 AI 인프라 기업으로 다시 평가받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생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그 기대감 위에 차익 실현과 글로벌 반도체 약세가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금요일에는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장 초반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갑자기 회사 자체의 경쟁력을 잃어서 빠진 게 아니라 한국 대형 반도체주 전체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투자 심리가 함께 흔들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을 볼 때는 삼성전자 개별 악재인지 반도체 섹터 조정인지 시장 전체 위험 회피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금요일장 초반 코스피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는 건 시장 전체가 꽤 거칠게 흔들렸다는 뜻입니다. 사이드카는 평소에 자주 나오는 장면이 아니죠. 선물 시장이 급격하게 움직이고 프로그램 매도 압력이 커질 때 잠시 매매를 멈춰서 시장을 진정시키는 장치입니다. 이런 날은 개별 종목의 가치보다 기계적인 매도와 위험 회피가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여기에 휩쓸린 거예요. 특히 삼성전자는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외국인이 한국 시장 비중을 줄이거나 코스피 선물과 전기전자 업종을 함께 줄이면 삼성전자도 같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하락을 보면서 삼성전자, HBM5가 실패했다, AI 반도체 사이클이 끝났다, 이렇게 바로 결론 내리면 너무 빠릅니다. 다만 반대로 사이드카가 나올 정도의 매도 압력이 들어왔다는 건 단기적으로 시장이 과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좋은 회사라도 시장 전체가 위험을 줄이는 날에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번 하락의 직접적인 배경 중 하나는 미국 반도체주의 약세였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했고 마이크론과 아이얼음, 샌디스크 같은 주요 반도체주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브로드컴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 흐름과 전망을 보이면서 AI 인프라 관련주 전반에 부담을 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브로드컴 하나가 빠졌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AI 투자가 정말 끝없이 이어질 수 있느냐, AI 인프라 기업들의 매출 전망이 이미 주가에 너무 많이 반영된 건 아니냐를 다시 계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처럼 GPU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지만 AI 인프라 투자 심리와 강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AI 서버가 늘어야 HBM이 필요하고 서버 D램이 필요하고 기업용 SSD와 낸드도 필요하거든요. 미국 AI 반도체주가 흔들리면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이번 하락은 단순 조정일까요? 아니면 단기 하락 추세일까요? 이걸 구분하려면 가격 하나보다 흐름을 봐야 합니다. 단순 조정이라면 주가가 빠지더라도 몇 가지 특징이 나와야 합니다. 외국인 매도 강도가 줄어들어야 하고요. 기관이 장중 저점에서 받아주는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장 초반 밀려도 종가가 저점보다 위에서 마감하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와 미국 반도체주가 같이 무너지지 않고 일정 수준에서 버텨줘야 합니다. 반대로 단기 하락 추세로 바뀌는 흐름은 다릅니다. 반등이 나와도 금방 매물이 쏟아지고 외국인이 계속 전기전자 업종을 팔고 환율이 더 불안해지고 미국 반도체주가 계속 약해지면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반응하지 못한다면 시장은 이미 그 뉴스를 많이 반영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번 주 삼성전자가 주봉으로는 상승권에 남아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체감상으로는 목요일과 금요일이 너무 아프게 느껴지지만 주간 전체로 보면 아직 완전히 무너진 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투자자들을 더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 강하게 오른 뒤 목요일과 금요일에 빠졌기 때문에 주봉만 보면 아직 상승이고 일봉 흐름만 보면 단기 조정이 시작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하루하루 등락에 너무 크게 반응하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중요한 건 다음 주 첫 이틀입니다. 다음 주 초반에 삼성전자가 금요일 하락분을 일부라도 회복하고 외국인 매도가 줄고 반도체 업종이 같이 버틴다면 이번 하락은 급등 뒤 숨고르기였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도 반등이 약하고 올라올 때마다 매물이 나오고 외국인 매도가 이어진다면 단기 하락 추세로 보는 투자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이번 삼성전자 조정의 핵심입니다. 금요일장 초반 기준으로 전기전자 업종에서 외국인 매도가 강하게 나왔고 개인이 그 물량을 받아내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 패턴은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개인이 산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대형 반도체주를 강하게 팔고 개인만 계속 받아내는 흐름이 길어지면 주가가 다시 위로 가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싫어해서만 파는 게 아닙니다. 최근 급등한 한국 배영주에서 수익을 챙기고 미국 반도체주 약세와 환율 부담, 중동 리스크와 금리 변동성을 같이 계산하면서 위험을 줄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봐야 할 건 외국인이 갑자기 엄청나게 사느냐가 아닙니다. 먼저 매도 강도가 줄어드는지 봐야 합니다. 큰 돈이 더 이상 세게 던지지 않는 구간이 재상승의 출발점이 될 수 있거든요. 환율도 중요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높은 구간에 머물면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편하게 사기 어렵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도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 기준 수익률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환율은 단순히 국내 문제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중동 긴장, 국제 유가, 미국 금리, 달러 강세가 다 연결돼 있습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물가 부담이 커지고 미국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높으면 기술주와 성장주에 주는 평가가 낮아질 수 있고요. 달러가 강해지면 원화는 더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가에서 물가로, 물가에서 금리로, 금리에서 환율로, 환율에서 외국인 수급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삼성전자 주가를 볼 때 HBM 뉴스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사업 이야기는 변했을까요? 아직은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중장기 핵심은 여전히 HBM, V램, NAND, 서버 SSD, 파운드리와 패키징입니다. HBM5 공개는 삼성전자가 차세대 AI 메모리에서 기술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2나노 베이스 다이와 열관리 기술은 AI 반도체가 더 뜨거워지고 더 복잡해지는 시대에 중요한 경쟁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HBM5는 미래 프리미엄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실적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HBM4와 HBM4E 고객 인증, 실제 공급 물량, 그리고 수율입니다. 좋은 기술 발표가 실제 납품과 매출로 이어져야 주가가 다시 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시장은 이제 삼성전자에게 기대감이 아니라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D램 가격도 계속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이 몸통은 여전히 넓은 D램 시장에서 나옵니다. HBM은 가장 화려한 성장 이야기지만 삼성전자 전체 이익을 두껍게 만드는 건 서버 D램과 범용 D램 가격 흐름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HBM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서버 전체를 운영하기 위해 고용량 D램이 더 많이 들어가고 AI 추론 서비스가 늘어날수록 메모리 용량도 계속 커질 수 있습니다. HBM 생산 비중이 늘어나면 일반 D램 공급도 빠듯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D램 가격이 강해지고 삼성전자 이익도 더 안정될 수 있죠. 다음 주 삼성전자 반등이 진짜가 되려면 HBM 뉴스뿐 아니라 D램 가격 기대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HBM은 성장의 얼굴이고 D램은 이익의 몸통입니다. 낸드와 기업용 SSD도 빼놓으면 안 됩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계산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엄청난 데이터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빠르게 꺼내 쓰고 계속 새로운 데이터를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AI 투자가 커질수록 기업용 SSD와 고성능 낸드 수요도 같이 중요해집니다. 삼성전자는 D램과 HBM뿐 아니라 낸드와 SSD에서도 큰 체급을 가진 회사입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장점입니다. 하이닉스가 HBM 대장주라는 이미지가 선명하다면 삼성전자는 AI 데이터 센터 전체에서 여러
여러 곳으로 이익을 만들 수 있는 회사입니다. 다만 낸드 가격이 약하고 기업용 SSD 수요가 기대만큼 따라오지 못하면 삼성전자의 넓은 포트폴리오가 충분히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강해지려면 HBM만 좋아서는 부족합니다. D램과 낸드, 서버 SSD까지 같이 살아야 합니다. SK하이닉스와의 비교도 중요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같이 약했습니다. 이건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AI 메모리 대형주 전체가 흔들린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HBM 공급 우위가 강한 회사입니다. 엔비디아 공급망과 고객 신뢰, HBM 양산 경험에서 시장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죠. 반면 삼성전자는 HBM5와 2나노 베이스 다이, D램과 낸드, 파운드리와 패키징까지 연결하는 종합 반도체 체급을 보여줘야 합니다. 다음 주 삼성전자 반등의 신뢰도를 보려면 하이닉스도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만 살짝 반등하고 하이닉스가 계속 약하다면 그건 개별 반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같이 회복하고 미국 반도체주도 안정된다면 AI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 소부장 흐름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번 주에는 코스피 대형 반도체주가 쉬어가는 동안 원익 IPS,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반도체 장비주들이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이건 시장이 AI 반도체를 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형주에서 쉬어간 돈이 장비와 소재, 패키징 같은 밸류 체인으로 옮겨간 모습일 수 있습니다. 진짜 반도체 대세장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오르는 장이 아닙니다. D램 투자가 늘어나면 전공정 장비가 필요하고 HBM 생산이 늘어나면 본딩과 검사, 패키징 장비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전력 장비와 변압기, 전선, 냉각 시스템까지 필요하죠. 삼성전자 주가가 흔들려도 소부장과 전력 인프라가 버틴다면 AI 반도체 사이클 자체가 죽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돈이 어디에서 빠져서 어디로 이동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럼 다음 주 삼성전자가 다시 상승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미국 반도체주의 안정입니다. 브로드컴 충격이 하루짜리로 끝나고 마이크론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시 안정돼야 합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매도 강도 완화입니다. 외국인이 바로 대규모 순매수로 돌아오지 않더라도 더 이상 강하게 던지지 않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환율 안정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계속 불안하면 삼성전자 실적 기대가 좋아도 외국인 매수는 늦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동반 회복입니다. AI 메모리 사이클이 살아있다면 두 종목이 완전히 따로 움직이기보다는 업종 전체가 같이 안정되는 흐름이 나와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소부장과 전력 인프라의 확산입니다. 대장주와 밸류체인이 같이 살아야 진짜 대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신호도 분명합니다. 다음 주 초반에 반등이 나왔는데 거래량만 크고 종가가 계속 밀린다면 위에서 물량이 나오는 흐름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전기전자 업종을 계속 팔고 개인만 받아내는 흐름이 이어져도 조금 더 조심해야 합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추가로 흔들리고 브로드컴 충격이 다른 AI 인프라 기업으로 번진다면 한국 반도체주도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율이 더 불안해지고 금리가 올라가고 중동 리스크로 유가까지 뛰면 좋은 회사도 주가가 쉽게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HBM 뉴스는 계속 나오는데 실제 고객 인증과 공급 물량, 수율 관련 증거가 늦어진다면 삼성전자는 다시 기대감만 앞선 종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좋은 뉴스보다 좋은 뉴스가 주가에 먹히는지 봐야 합니다. 오래 들고 계신 주주분들은 이번 주 하락만 보고 너무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주봉 기준으로는 아직 완전히 무너진 흐름이라고 보기 어렵고 삼성전자의 AI 메모리 방향도 바뀐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급등 구간에서 기대가 많이 반영됐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합니다. 보유 비중이 너무 크거나 생활자금과 안정자금까지 한 종목에 몰려 있다면 단기 변동성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새로 들어가려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금요일에 많이 빠졌다고 해서 무조건 싸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락 이후 외국인 매도가 줄어드는지, 환율이 안정되는지, 미국 반도체주가 회복하는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같이 반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좋은 회사라는 것과 좋은 매수 자리라는 건 다릅니다. 다음 주 삼성전자는 가격보다 조건을 보고 접근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돈의 흐름을 더 깊게 보고 싶은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영상 설명란에 있는 전자책 코스피 8000의 시대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한 종목의 등락만 보는 게 아니라 외국인 자금이 왜 반도체에서 빠지고 다시 들어오는지, 대형 반도체주에서 소부장과 전력 인프라로 돈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전자책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삼성전자는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강했고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흔들렸습니다. 주봉으로는 아직 상승권이지만 일봉 흐름에서는 분명히 조정 압력이 커졌습니다. 이게 단순 조정인지 단기 하락 추세로 바뀌는지 다음 주 다시 상승으로 이어지는지는 아직 결론을 내리기 이릅니다. 다음 주에는 주가 숫자보다 외국인 매도 강도, 환율, 미국 반도체주, SK 하이닉스 동반 회복, D램과 낸드 가격, 소부장 수급을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기대감의 주가에서 증명의 주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HBM5를 공개했다는 뉴스보다 HBM4E 고객 인증과 실제 공급, D램 이익 체력과 외국인 수급이 더 중요해지는 구간입니다. 이번 하락이 기회가 되려면 다음 주 시장이 증거를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삼성전자 조정 구간에서 외국인 매도와 개인 매수 흐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조금 더 깊게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